안녕하세요. 꽃피는 봄이 온 3월 첫째 주 주간 ETF로 인사드립니다. 진입니다. 한 주간 또 ETF계에서 핫했던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전해드리겠습니다. 주간 ETF 채널 고정! 코덱스 소식부터 만나보시죠. 이 코덱스 미국 나스닥100 레버리지가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베팅 수요 흡수로 순자산 총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 급등락이 심해지자 레버리지 투자에 대한 관심도 커진 듯한데요. 최근에 시장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하락폭이 깊었었죠. 하지만 지난주부터는 오히려 러시아의 침공이 시장에서는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여지게 됐고, 이와 함께 지수 반등에 베팅하는 수요도 늘어난 듯합니다. 무엇보다 코덱스 미국 나스닥100 레버리지는 국내 거래 시간에 투자가 가능하다는 편리성은 물론 환율 영향을 배제할 수 있는 간편함이 있어 투자자들의 유입세가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 시장의 주요 이벤트들 체크해 볼게요. 먼저 3월 초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의회 증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상하원 의회 출석해 지정학적 위기에도 유가 급등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로 공격적인 긴축에 필요하다고 말할지, 아니면 불확실성 증가로 신중한 태도를 보일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3월 4일에는 미국의 2월 실업률 지표가 발표됩니다. 시장에서는 이번에 고용자 수가 41만 5천 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실업률은 4%에서 3.9%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 물가가 이미 연준의 목표치를 과도하게 웃돌고 있는 상황에서 공격적인 긴축 정책이 필요하기는 한데, 고용 역시 이를 뒷받침할 수준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3월 4일부터 최대 연례 정치 행사인 양회가 개막합니다. 한 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고 통화, 재정, 예산 등 국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인 만큼 이 또한 시장의 관심이 높습니다. 이번에는 코덱스 상품 소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ETF는 코덱스 미국 나스닥100 레버리지입니다. 예전에 상장될 시점에 나스닥 인버스와 함께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죠? 물론 TQQQ, QLD 등으로 나스닥 레버리지에 투자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코덱스 미국 나스닥100 레버리지는 국내 상장 ETF이기 때문에 낮 시간에 거래가 가능하고요. 환전 없이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환해지 상품이기 때문에 환율의 영향도 거의 받지 않고 해외 ETF로 거래하는 것에 비해 환전 절차 없이 투자할 수 있다는 매력 포인트도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나스닥100 지수는 나스닥 시장의 대표 100종목으로 구성이 된 지수고요. 이 코덱스 미국 나스닥100 레버리지는 순수하게 나스닥100 지수의 일간 수익률 2배를 추종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보다 종목 수가 적고 혁신 성장 기업들이 많아 이 변동성과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 후반부터 글로벌 금융시장의 반등이 나와주다 보니 지수 상승 쪽에 베팅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하방은 지지되고 빠진 만큼 지수가 회복되겠거니라는 생각과 함께 레버리지 ETF로 시장에서 대안을 찾으시는 것 같은데요. 뭐니 해도 특장점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코덱스 미국 나스닥100 레버리지 ETF도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주 시장 동향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러시아의 군사행동 돌입과 함께 유럽과 미국은 러시아에 대해 바로 경제 제재를 가했습니다. 금융 시스템에서도 러시아의 퇴출에 대해 합의를 했는데요. 결국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는 현실화됐습니다. 러시아가 키예프 수도까지 밀고 들어갔지만 우크라이나의 거센 저항으로 이번 사태는 장기화될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회담을 통해 사태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에 따라 시장의 방향성도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가 지정학적 리스크로 $100 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확정 가능성이 낮아지며 상승폭을 조금 반납하기는 했지만 최근에 국제유가 강세 이어지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원전을 포함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게 됐습니다. 원자재 급등락 속에서 농산물의 가격 강세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덱스 상품들의 주간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1위는 코덱스 3대 농산물 선물입니다. 앞서 농산물 가격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미 치솟은 국제곡물 가격에 기름을 부을 것이라는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밀 가격은 지난 2020년 대비 80%가량 오른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대러 무역 제재가 본격화되면서 에너지, 원자재, 곡물 가격 급등에 따른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코덱스 3대 농산물 선물은 시카고 상품거래소에 상장된 옥수수, 콩, 밀 선물 가격에 연동이 되고요. 이 소액으로 농산물 선물에 분산 투자할 수 있는 저렴하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주 수익률이 10.3%, 12주 누적 수익률은 22.5%였습니다. 다음 2위는 코덱스 WTI 원유 선물입니다.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최근 단기간에 국제유가가 $100 근처까지 올라선 상황에서 이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 움직임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국제유가가 상승 기류를 타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를 스위프트에서 퇴출시키겠다는 발표와 함께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에 확산이 됐는데요. 여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국제유가가 급등할 여지가 또 있는 만큼 당분간 국제유가의 변동성도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시장 분위기를 고스란히 반영해 코덱스 WTI 원유 선물 ETF는 지난주 수익률이 5.9%였고요. 현재 누적 수익률은 무려 42.3%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외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가 3위로 주간 수익률 5.4%였고요. 코덱스 콩 선물이 코덱스 3대 농산물 선물에 이어 5위권 안에 들었습니다. 주간 수익률은 4.0%였고 12주 누적 수익률은 코덱스 3대 농산물 선물보다 더 높습니다. 12주 누적 수익률 32.3%였네요. 반면에 수익률 하위권에서는 중국 관련 ETF가 대다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코덱스 차이나 H 레버리지부터 코덱스 차이나 항생테크, 코덱스 차이나 H의 수익률이 지난주에 일제히 마이너스권이었고요. 중국도 역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지정학적 위기감이 고조된 데 따른 충격을 피해가기는 어려웠습니다. 주요 자산시장의 수익률도 짚어볼게요. 오히려 미국 주식은 지난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0.8%까지 수익률이 회복됐습니다. 지난주 중반을 기점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장에서는 불확실성 감소로 받아들여졌고 이 바이든 대통령이 참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오히려 지수에 강한 반등이 나와줬죠. 이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한국 주식, 신흥국 주식은 오히려 수익률이 큰 폭의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이래서 요즘 국내 증시, 국장 투자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오는 것 같네요. 다음은 국내 ETF 시장 동향입니다.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은 MSCI 코리아 ETF가 2주 연속 큰 폭으로 순유출을 보이면서 국내 주식형 ETF의 순유출을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및 인버스 순유입세도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았고요. 단기 채권형 ETF에서는 유입세가 크게 늘어나면서 대기 자금이 증가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해외 주식형 ETF도 저가 매수에 대한 유입은 계속됐습니다. 오늘도 주간 인기 ETF 마지막 순서로 함께 하시죠. 일단 단기 채권 액티브 ETF 쪽으로 유입 강도가 강해지는 모습이었고요. 이 코덱스에서는 FN 성장 ETF의 유입 강도가 셌습니다. 이 상품은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가치주와 성장주를 5대5로 분류한 뒤 대형주를 포함한 성장주 종목에 고르게 분산 투자할 수 있는데요. 지금 시장의 성격을 보면 인플레 때문에 가치주들이 유리한 국면에서 또 시장의 반등이 나올 때는 낙폭이 상대적으로 컸던 성장주들이 빠르게 올라가는 만큼 이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상품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코덱스 배당 관련 ETF와 오늘 소개해드렸던 코덱스 미국 나스닥100 레버리지 쪽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요즘 시장의 변동성을 보면 이 말이 진짜 맞나라는
의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간 ETF 수익률을 보니까 시장의 리스크에도 얼마든지 활용 가능한 ETF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시장의 위기가 코덱스 ETF 상품으로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진이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